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HLB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지금 거의 대부분의 투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뭐 손실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을 보이고는 있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그 전자공시상의 특수한 부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전환사채 600억 이 부분이 혹시나 컴포터블 본드라고 하는 부분이 악재라고 하던데요. 이게 악재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분명히 우리 이제 파이널 리뷰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 날짜 3월 달에 있습니다. 언제 이 부분이 파이널 리뷰 절차가 끝나는지에 대한 부분과 5월을 향하는 HLB는 분명히, 예, 맞아요. 고점을 한번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전자공시상 먼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예, 제가 펀드 매니저 시절에 이 종목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상승 이유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급락 이후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다려야 될 부분이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자공시상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HLB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부분을 봅시다. 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표면 이자율이 1%고 만기 이자율이 4%예요. 이거 사실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3, 4%는 기본 은행 금리를 주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한다. 자, 79,670원이에요. 사실 이거 보세요. 느낌 오시죠? 현재 가격과 대동소이하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전환가액을 이게 책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만일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55,700원까지만 낮춰드릴게요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겠죠. 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JST나라고 하는 기업들, 뭐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이 부분이 뭡니까? 예, 과거에 로만손이라는 기업이에요. 그죠? 대략적으로 15억 정도 정석훈 씨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저거 잘 아는 사람입니다. 후배 녀석인데.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JJSS이라는 걸 봐야 돼요. 자, 10억. 금액 대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량이지만 이 JJSS는 누구죠? 혹시 여러분들 에디슨 EV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주가가 무상증자까지 동원하면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고 해서 거의 무슨 뭐 점으로 이렇게, 예, 세네 배, 네다섯 배까지 급등을 했던 이 회사예요. 근데 이 JJSS는 이 에디슨 EV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이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떠나서 분명 어떤 차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자를 떠나서도 분명히 어떤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왔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HLB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찍어왔어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썸네일은 여러분들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HLB. 자, HLB 1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공개하겠습니다. 같이 잘 되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바닥이니까요. 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7개월 전 영상과 최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등장했고, 자, 그때 중요한 건 뭐다? 1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갈 때는 이유가 있었다. 자, 이때 조금 이제 좀 과열되게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영상인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언제냐면요. 자, 봅시다. 일단 추석 연휴 때까지는 가져가 봅시다. 분명히 시그널을 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귀한 돈이죠. 그리고 HLB에 대한 가치를 믿으시고 계시죠. 지금은요, 어떤 시장 상황도 상당 부분 호전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때 시장 상황도 호전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이 부분의 영상을 찍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12월 20일 수요일 HLB 매수가 47,000원, 매수사유 3월 금리 동결. 자,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에 취약하죠. 자, 금리 동결 전망 및 바이오 시장의 개화, 탐방 자료 첨부.
5월 이슈를 위한 매도 타점은 따로 제시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12월 20일 날 보내드렸죠. 예.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공부방을 여러분께 운영을 하면서 사실 그 다음부터 아직까지 이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 바이오 종목을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는 부분이죠.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러면서 최바닥의 주식을 사는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어떠한 리스크를 최저점으로 줄일 수 있는 구간대, 설령 이런 낙폭을 주더라도 금리 동결이라는 신호는 분명 호전적으로 바뀌겠구나. 자, 이 부분이 사실 거래소 이전 상장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했었습니다만 아직 이제 승인이 나온 게 아니고 뭐죠? 결의가 끝난 거죠. 근데 왜 이 호재성 이슈가 먹혔을까요? 물론 5월에 있을 이 임상 결과에 대한 간암 치료에 대한 FDA 임상 결과물도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파이널 리뷰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이라는 바이오 기업의 이런 호전적인 이슈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영상은 처음 들어봐요. 그쵸? 이유는 이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영했었어요. 그래도 한 15번의 스타 펀드매상을 받았는데 바이오 기업부터 2차전지, 반도체 어떤 업종에 투자하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색깔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그 사이클이 과연 지금 시장의 어떠한 현상들에서 수혜가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접근하는 절차가 가장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공시 사항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자, JJSS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고 수익이 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만기일까지 1년 후를 보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맞아요. 투자를 할 때 긴 장기적인 부분을 보면서 들어왔을 텐데 5만 5천 원까지는 떨어져도 얘네들이 분명히 손실을 보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컨버터블 본드라는 사채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자, CB라고 하는 거예요. 컨버터블 본드. 자, 예를 들어 내가 5만 원의 저런 사채를 발행하였다. 근데 주가가 10만 원이 가면 2배를 먹고 파세요. 안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사실 손실을 보진 않아요. 왜? 이자는 주니까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3월 특정일에 파이널 리뷰가 있죠. 그죠? 이 부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죠? 이 부분은요. 진양곤 회장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IR 활동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증권사 지점을 돌아다니면서도 IR 활동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일정을 일러드릴 거예요 오늘. 자, 파이널 리뷰 이게 언제 나온지에 대한 부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IR 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급등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모르세요? 자, 그러면 전자공시랑 다시 들어가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이때죠. 2월 6일 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IR 활동 또 한 번 하죠. 2월 20일. 근데 중요한 건 특정일만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증권사 지점을 통해서 하고 있죠. 2월 21일, 2월 21일. 그죠? 근데 사전적으로 이 IR 활동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항상 먼저 급등을 해요. 그쵸? 22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2월 22일. 자, 그러면 항상 이 IR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주가의 훼손을 이끌고 먼저 움직이고 또 이때 할 때는 또 먼저 움직이고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문 투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먼저 이런 걸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부분 제가 첨부해서 일단 미리 보내드릴게요. 자, HLB IR 일정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진양곤 회장이 IR을 할 때는 사전적으로 몇 거래일 전부터 오르는 거 아시죠? 자, 이거 보내드릴 거고 3월 파이널 리뷰 일정.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자, 이쪽으로 영어로 H 또는 한글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받으려면 금전을 요구하나요? 아니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그 불균형적인 운동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금전을 지불하면서까지 굳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괘씸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특정인 어떤 증권사 직원이든 아니면 매니저들만 이 공유해서는 안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IR 일정 파이널 리뷰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 HLB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공시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의 조정을 조금 동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때 있죠. 아직 예, 맞아요. 전환되지 않은 물량이 있다. 142억 원. 그게 작년 3월 30일부터 전환될 수 있는 거죠. 아직 전환되지 않은 게 있어요. 27,200원짜리죠. 자, 이 부분의 물량이 아직 다 소화되지 않았어요. 자, 분명히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장중에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 이 부분도요. 몇 주가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추가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이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HLB를 과거에 펀드 매니저 시절에도 사실 많이 운용을 했었어요. 예, 거래를 했었고 사실 이 종목의 역사를 좀 볼까요? 자, 이 월봉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 사실 요 부분 이 뚫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매물대가 부딪혔었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때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만 있었죠. 그죠? 자, 사실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필드에 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됐었냐면요. 주가가 상당 부분 정말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급락 이후에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됐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6, 7만 원에 있었던 게 2만 원 초반대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FDA로부터 안 좋은 결과물을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코로나 때 갑자기 이 긍정적인 이 데이터를 받으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도 역시나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지속적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맞아요.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더라도 어떤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제가 말하는 이런 어떤 시장을 보는 스타일과 큰 판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상은 처음 들어보죠.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종목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특정인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산업군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맞아요라고 한번 적어 보실래요? 제가 공부방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내지 못했어요. 요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가? 사실 요 부분, 그죠? 딱 요 부분이 남아 있죠. 아마도 3월 파이널 리뷰 이걸 보면서 이제 한 번에 꼭지를 한번 찍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손실 중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분명히 한두 거래일 정도만 여러분들 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왜냐하면 세력들이라는 사람들, 세력은 누굴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산업이라고 봐요. 바이오의 산업. 사실 이 동사가 10조 가까운 이제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알테오젠. 역시나 이게 또 바이오 종목이죠. 최근에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 자, 이런 바이오들이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은 뭘까요? 역시나 예, 제로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유지, 이게 바로 이 힘을 실어주는 이유라고 저는 봐요. 기술 이전 이슈는 사실 모든 종목들이 기술 이전은 다 돼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때만 오르는가? 그죠? 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아직 HLB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손실 중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때 소개시켜드리면서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맵의 타점은 제가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번에 공부방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H 또는 이렇게 예, 영어로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공부방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부방입니다. 예, 종목을 다루기 전에 아까처럼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최저점에서 이런 HLB, 알테오젠,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신성델타테크, 엠캠, 어떠한 산업군, AI 산업군이든 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큰 판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공부방 주소를 이제 보내드릴게요. 한번 싹 볼까요? 자,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들의 소원이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이런 여러분들, 자, 이런 걸 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금전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 중입니다. 여러분들 약간은 고되긴 하겠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10억 만들기, 10억을 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한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진짜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 금액이 커서 10억을 버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보게 되면 2023년 10월 30일부터 쭉 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일러드렸죠. FDA 허가 자신합니다. 10월 30일 그리고 영상을 이때 찍어드렸고 그리고 요 부분이 있어요. 대주주 진앙고뇌라고 해서 국제전공으로부터 이름을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 모르시죠? 처음에 대주주는 진양곤에서 상호를 국제전공으로 바뀌었고 라이프코트 인터내셔널로 바뀌었고 이노지디에 HLB로 바꾼 거예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요. 이 기업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HLB는 사실 원래 조선 사업을 영위했던 거예요. 그죠? 조선 부품을 납품해서 창원 쪽에 가게 되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그 중간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태생 자체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색깔은 맞아요. 이 사업을 완벽하게 변한 이 회사 중에서는 이렇게 주가를 10조 원까지 끌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이는 기업은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진양고 회장도 제가 이제 과거에 펀드 매니저 시절에 탐방 가서 많은 연을 좀 맺었고요. 최근에 뭐 증권사 이제 세일즈 다녔을 때 세일즈라는 건 IR 활동이거든요. 네, 했을 때도 몇 번 이제 후배 녀석들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저 파이널 리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HLB 코스피 이전 위한 전자투표 시작 기사 해서 12월 1일 날 여러분들 이때도 이거 분명히 이제 전자투표 하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독려를 했었고 자 그리고 요거죠. 2월 13일에는 요걸 보여드렸어요. 한국에서 주주천안직인 기업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해서 최근에 한미반도체 신성델타테크 막 이러면서 이 둘을 좀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돌아다니면서 증권사 지점 IR 미친 듯이 하는 기업이 있다.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HLB 크래프트원. 근데 중요한 건 HLB. 어쨌든 이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양곤 회장은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뜻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 어떤 테마군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 시장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모범생 두 분이 있었는데 연말에는 꼭 기부하기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죠. 커피 쿠폰도 제가 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시장의 이 업종을 보고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고 거래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분들도 이렇게 손절매를 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4천만 원짜리 계좌인데 이렇게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자, 라이브 방송도 여기서 통하고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뭐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전고체 테마인 한농화성, 미래컴퍼니 이게 급등 나왔죠.
미리부터 이렇게 올려드린데 천천히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연이자 뭐 이집트에 가서 예금을 해야 되나 상신 EDP 오늘 삼성 SDI 주가가 급등했죠. 아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하루 전부터 기관들 IR 활동이 있고 이런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한다. 요 이슈가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렸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또 급등 나오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며칠 전부터 다뤘었는데 이렇게 쭉쭉 보게 되면 급등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쭉쭉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뭐 이제 금전을 내면서까지 어떤 리딩 절차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왜 그렇게까지 할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참 괘씸하기도 하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시장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일러드리려고 이렇게 방을 한번 만들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틈틈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이 초전도체 이야기도 제일 빨리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초전체 관련주들도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많은 손실을 보였던 분들도 사실 이 부분을 단기 거래, 그쵸?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도 이렇게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 HLB가 사실 이제 파이널 리뷰 일정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아직 전환되지 않은 사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JJ에셋 얘네들의 의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이 자료에는 다 적어놨으니까요. 일단 진양곤 회장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뭐죠?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죠? 임상이라는 부분은 FDA 심사 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근데 파이널 리뷰 일정은 미리 기업으로 통보합니다. 이건 기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건 아셔야겠죠. 그죠?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H 또는 영어로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추가적인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요. 공부방에서는 만일에 매도를 해야 될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서 펀드매니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IR 활동을 한 번씩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올해 54 됐습니다. 예, 은퇴한 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윤석열 씨가 깎아주셔서 제가 54인데 56인데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사이클을 이해하자. 그러면 10배 가는 주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강연을 하게 됐어요. HLB, 알테오젠 이 이후로 세 번째로 이제 좀 타겟으로 봐야 될 수 있는 바이오 종목 하나. 요거를 좀 이제 강의 대상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이 종목 미리 좀 알고요.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 기관들 대상으로 했을 때 수급들이 좀 강하게 몰려버릴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 뭐 10억, 10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맞나요? 맞으면 댓글로 맞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항상 그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1등이라고 하죠. 요 HLB도 일단 5월을 향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파이널 리뷰 그리고 증권사 이제 IR이 있어요. 그 부분의 단기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은 그들보다는 좀 더 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 7월 21일부터 취미생활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고무방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에코프로머티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최근엔 제주반도체 알테오젠 이런 분들 HLB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글쎄요 2567%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 자 이거 차트 흐름이 이래요. 벌써 6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집한 거 보면 무슨 의도가 있다. 근데 다만 산업의 사이클이 지금 맞아져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HLB, 알테오젠의 뒤를 이을 정도로 주가가 좀 급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모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모방을 들어오기 꺼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자, 0104822 8706. 그래도 기본을 알고 앞으로 시장이 항상 이제 위로만 가는 시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자료를 받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실시간에 시장 상황들도 점검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항상 잘 되길 희망하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큰 수익을 내셨을 때는 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좋은 영향은 좋은 영향대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공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잠시 들어보실래요? 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 절차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H 또는 한글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